최근 유럽 축구계의 흐름과 손흥민의 커리어 상황, 그리고 맨시티의 전력 구성과 필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이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손흥민은 매우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지능적인 움직임과 빠른 전환,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갖춘 선수를 선호해왔고 손흥민은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왼쪽 윙뿐만 아니라 중앙 공격수, 오른쪽 윙까지도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도쿠, 포든 등 기존 선수들과 조합을 달리하며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과의 호흡에서 보여주었던 연계 플레이 능력은 홀란드와의 조합에서도 큰 시너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적료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토트넘이 재계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손흥민 본인이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낸다면 구단이 그의 의사를 존중해 적절한 이적료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0대 초반의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붙기 어려운 만큼 맨시티 입장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월드클래스 윙어를 영입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커리어적 측면에서도 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월드클래스 입지 등을 이룬 상태이며 이제는 우승이라는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맨시티는 EPL, FA컵, 챔피언스리그 등 다수의 트로피를 매 시즌 경쟁하는 팀이며 그 안에서 손흥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이는 선수 본인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구단 간 관계 역시 유연하게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해리 케인의 이적 불발로 인해 맨시티와 토트넘 간의 거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당시 케인의 계약 상황과 시장 가치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의 고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의지가 분명하고 이적료 조건이 맞는다면 토트넘 역시 재정적 이익과 전력 재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축구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적이 자주 발생합니다. 리오넬 메시의 바르셀로나 이적, 호날두의 복귀,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행 등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 또한 그런 빅딜 중 하나로 성사된다면 이는 단지 한 명의 이적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은 단순히 팬들의 상상이나 루머를 넘어서 실현 가능성을 가진 시나리오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의지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그 실현은 생각보다 가까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도 불붙고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 푸실은 손흥민은 6월이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PSG의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간주된다. 손흥민의 PSG 이적설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적합한 링크일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흥민과 거의 4년 동안 협상한 PSG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PSG는 그의 능력은 물론이고 라커룸에서의 프로다움을 좋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푸실은 토트넘은 지금까지 PSG의 구애를 거부했다. EPL 무대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영국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다. PSG와 손흥민의 논의는 긍정적이다. 구단은 몇 달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이 경우 이강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합류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함께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역사를 만들었다. 다만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까다로운 심경을 사로잡을 만한 재능을 갖춘 선수를 영입한 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 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11일 스포츠 매체 스포츠바이블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엄격한 결혼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4시간씩 기합을 주며 엄하게 훈련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는 강하게 반박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결혼 규칙입니다.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당시 은퇴할 때까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입장인데요. 손흥민은 자신의 직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가디언과 인터뷰에서도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결혼하면 1등은 가족, 아내, 아이들, 그 다음이 축구가 될 것이라며 은퇴할 때나 33, 34이 되어도 가족과 오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축구 팬들은 프로페셔널한 손흥민 부자의 멘탈이 훌륭하다며 칭송하나 과연 손흥민 선수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궁금증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우려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처럼 33, 4세 은퇴할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건데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힘쓴 손흥민 선수는 운동 회복 능력이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밖에 모르고 철저히 개인 관리를 해온 호날두급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럼 37세까지는 기본일 텐데 그럼 결혼은 언제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3, 4세 은퇴하면 안 되고요. 이에 다시금 손흥민을 향한 유명 아나운서이자 앵커의 찐 리액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MBC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이자 앵커인 레베카 로우와의 에피소드인데요. 그녀는 MBC와 MBC 스포츠에서 근무하는 영국계 미국인 텔레비전 진행자이자 앵커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BBC 및 ESPN에 있었고 BBC 뉴스 진행자 크리스 로우 딸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성인된 이후에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중 축구에 대한 진지한 사랑으로 ESPN 입사 후 프리미어리그 팀에서만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려한 외모뿐 아니라 축구에 대한 열정, 애정이 높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MBC의 주간 호스트로서 하계 및 동계올림픽 게임의 모든 보도를 담당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4년 소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메인 보도를 진행하며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고
그녀의 전문성과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많은 팬들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프리미어리그를 담당하고 있어 수많은 프리미어리그 스타 선수들을 그런데 그녀가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전과 달리 굉장히 긴장하고 쑥스러워하는 모습과 더불어 마치 아이돌을 보는 듯한 눈빛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 종료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손흥민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콘테와의 악수와 손흥민 선수와의 악수 시 온도 차이가 팬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지 팬들은 MBC 방송국의 간판인 그녀가 소니를 향해 소녀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되었고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격, 인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간판인 로우도 수많은 빅스타들을 만나왔지만 손흥민처럼 인성이 좋았던 선수를 많이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팬심으로 리액션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손흥민을 향한 애정은 레베카 로우뿐 아니라 많은 여자 축구 선수도 표현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베타니 발서, 알리샤 레만, 로렌 피켓 등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SNS에 글을 게시했는데 좋아요와 댓글이 150만 개나 달리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 댓글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바로 미국 여자 축구 선수 베타니 발서의 댓글이었습니다. 발서는 메리 미라는 댓글을 달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촉망받는 여자 축구 선수가 공개적인 댓글로 청혼을 하여 많은 팬들과 관심과 이목을 받았었죠. 후에 발서는 남자 축구 선수 중 가장 닮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꼽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리샤 레만이 있는데요. 레만은 남자 축구 선수 못지않은 팔로워 수가 증명하듯이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여자 축구 선수입니다. 화려한 축구 실력과 더불어 수려한 외모로 많은 남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녀가 손흥민은 빠르고 기술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축구 선수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먼저 팔로우한 남자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라 크게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렌 피켓인데요. 앳된 외모의 그녀는 토트넘 여자 축구단에 입단하며 빠르고 기술이 좋은 선수라 손흥민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수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손흥민 선수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곤 했는데요. 과연 손흥민의 배우자는 누가 될까요? 은퇴 후 결혼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은퇴 시기가 늦어졌으면 하는 팬심과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